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망으로 바라본 전국시대 18. 우에스기 겐신. 보통 카와나카지마 전투라고 하면 네차 카와나카지마 전투를 의미한다. 영화도 네차 전투를 배경으로 했다. 1. 2. 세차 카와나카지마 전투에서 신겐과 겐신이 충돌하긴 했지만 커다란 임팩트가 있진 않았다. 영화 중 이하 동일. 왜 1561년에 네차 전투가 널리 알려진 걸까? 가장 격렬했기 때문이다. 겐신이 끌고 온 병력이 13,000여 명, 신겐이 끌고 온 병력이 2만 명 내외. 총 33,000여 명의 병력이 삼각지에서 전투를 벌였고 대다수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겐신 병력의 72%, 신겐 병력의 88%가 피를 봤다. 죽거나 다쳤다는 의미다. 멀쩡한 사람이 전체 병력의 2에서 30% 수준이었으니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필 네차 전투가 이렇게 치열했던 걸까? 간단하다. 둘 다 목숨을 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561년은 겐신과 신겐,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의 이정표가 세워졌던 시기다. 정확히 말해서 제4차 카와나카지마 전투 전후 1년 정도의 기간이 카와나카지마 전투 1년 전인 1560년, 일본 전국이 한 번 뒤집어진다. 오와리, 미장국, 지금의 아이치현의 멍청이 오다 노부나가 전국의 이름을 날린 이마가와 요시모토, 금천의원의 목을 자른 것이다. 3만 명,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2만 5천 물결표 쌓인 3만 명, 병력을 이끌고 상경, 길에 오른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불과 3천 정도의 병력으로 기습했다.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인 오케하자마 전투 다 한 번의 기습으로 오와리의 멍청이는 일약 전국이 주목하는 무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시대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1년 뒤인 1561년 3월, 우에스기 겐신은 관동관령이 됐다. 관동관령, 이 된 겐신은 호조 가문을 제압하기 위해 호조 가문의 본거지인 오다와라 성, 소전원성, 공략에 나선다. 오다와라 성은 난공불락으로 유명하다. 우에스기 겐신, 다케다 신겐이 공격했으나 끝까지 버텨냈다. 결국 이 성을 함락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호조 우지마사는 할복했고 히데요시의 천하통일이 완성된다. 오다와라 전투에 관해서는 히데요시를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다. 우에스기 겐신은 본격적으로 호조 가문에 쳐들어갔고 호조 우지아스, 북조시강은 겐신의 기세를 보고 움찔한다. 우에스기 겐신을 상대로 야전에서 싸웠다간 불리하다. 병력을 성으로 물리고 농성에 들어간다. 우에스기는 호조 가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거성 오다와라 성을 목표로 병력을 밀어붙였다. 오다와라 성뿐만이 아니라 호조 가문의 다른 성들을 포위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때 호조 우지아스가 다케다 신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호조와 동맹을 맺고 있던 신겐은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음모와 계략으로 똘똘 뭉친 신겐이 단순히 선의로 호조를 도왔던 걸까? 아니다. 명확한 계산 끝에 나온 한 수였다. 겐신의 뒤통수를 치는 동시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이다. 신겐은 겐신이 호조와 싸우는 와중에 카와나카지마의 가이스 성, 해진성을 완성시켰다. 신겐의 한 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가이스 성을 발판으로 북시나노를 완벽하게 점령하겠다. 일거양득이라고 해야 할까? 대외적으론 호조에게는 나름의 의리를 지키고 그 이면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을 챙긴다. 급해진 건 우에스기 겐신이었다. 호조의 본거지인 오다와라 성까지 치고 들어간 건 좋았지만 관동의 무사들 중 일부가 장기화된 원정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사타케 요시아키를 주축으로 철병을 요구하며 진을 물렸다. 결국 오다와라 성 포위는 무너졌고 겐신은 에치고로 말머리를 돌려야 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1561년 5월과 6월에 걸쳐 다케다 신게는 본격적으로 북시나노로 병력을 이동시킨다. 시나노를 완전히 평정하겠다. 우에스기 겐신으로서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 틈만 나면 자신의 발목을 낚아채는 신겐과 결판을 내야 했다. 음모와 계략으로 등에 칼을 꽂는 신겐을 더 이상 좌시할 순 없었다. 신겐이 2만 병력을 휘몰아쳐 카와나카지마에 진출한 것에 맞춰 겐신도 1만 3천의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왔다는 건 양측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기준으로 한 국가를 멸망시키거나 상경, 상경을 해 천하통일을 생각해볼 만한 숫자다. 불과 1년 전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3만의 병력으로 상경했던 걸 생각해보라. 신겐과 겐신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할 수 있다.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인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병력을 동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1번지만 물결표 쌓인 2만이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1561년엔 전국의 다른 다이묘들을 위협할 수였다. 신겐과 겐신의 한차 진출과 포진이 상당히 특이하다. 신겐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겐신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형국이었는데 신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 진을 쳤고 겐신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 신겐이 만든 가이스성, 해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진을 쳤다. 그리곤 가만히 바라만 봤다. 서로의 퇴로를 끊어버리겠다는 걸까? 서로의 본거지를 찾아가 일전을 벌이겠다는 걸까? 우연인지 의도였는진 모르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본거지에 진을 친 형국이 됐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우로보로스, 아우로보로즈의 형국이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두 라이벌의 의도가 반영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본다. 군략에 있어서는 당대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두 명의 장수들이었기에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거였다. 겐신의 퇴로를 끊고 이 안에서 결착을 짓는다. 신겐의 퇴로를 끊고 이 안에서 결착을 짓는다. 카와나카지마는 산맥에 둘러싸인 분지로 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다. 한마디로 대규모 부대가 회전을 하기에 딱 좋은 지형이라는 것이다. 가까지른 듯 한 산맥이 둘러싸여 있기에 한 번 진이 무너지면 그대로 흩어져서 적을 습격하여 처부숨 당하기에 딱인 상황. 일생의 라이벌이 붙기에는 최고의 무대였다.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은 이 무대에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지략과 용기를 다 토해낸 후회 없는 전투라고 해야 할까? 죽을 힘을 다해란 말이 일상적인 관용구처럼 들리는 지금 400여 년 전의 두 장수는 말 그대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모든 힘을 다 끌어내 싸운다. 여담. 영화는 전국시대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다. 6만 명 이상의 인원과 2만 필 이상의 말을 동원해 찍은 이 영화는 버블 경제 시절이 아니었다면 찍지 못했을 명작이다. 당시 돈으로 50억 엔을 때려 부었으니 할리우드 영화 제작비의 버금 아니 능가한다. 캐나다 올 로케로 모든 스태프와 장비 말까지 캐나다로 공수해서 찍었다. 당시 일본에서 전투를 할 평야를 찾지 못해서였다. 이 영화는 전투 규모 하나만으로도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CG 없이 실사로 이 정도 규모의 전투 장면을 만들어내는 영화는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